자, 그러면 저번 시간에 한 거 소화계 복습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했었죠? 자, 기관계는 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결국엔 조직세포에서 ATP를 만들기 위해서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세포호흡이 일어나야 되고 그럴 때 영양소랑 산소가 필요하고 세포 결과 생성된 노폐물이 있는데 그거를 제거해 줘야 되기 때문에 기관계가 통합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알겠나요? 그 내용에 대해서 배웠는데 일단 소화계 저번 시간에 배웠어요. 소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에 영양소들이 세포 내부에서 이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작게 쪼개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대한 밥알 이런 것들을 잘게 쪼개져야 하는데 그게 바로 소화였어요. 자, 영양소는 주 영양소와 부 영양소로 나누어지고 주 영양소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얘네들이 세포호흡의 기질로 쓰이기 때문에 ATP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소화계의 구성은 소화관과 부속기관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소화관은 입, 식도, 위, 소장, 대장이고 부속기관은 간, 쓸개, 이자입니다. 얘네들 다 소화계에 속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양소들이 어떻게 흡수가 되는지 볼게요. 일단 영양소, 녹말이 포도당, 단백질이 아미노산, 지방이 지방산과 이제 모노글리세리드로 쪼개지면 어디에서 흡수가 되냐면 소장 내벽에서 흡수가 됩니다. 그러면 소장 내벽의 표면적이 넓어야겠어, 좁아야겠어? 넓어야겠지. 그래가지고 소장 내벽에는 이렇게 주름이 져 있고 이걸 또 확대를 하면 융털이라는 구조로 해가지고 표면적을 어마어마하게 넓힙니다. 그래서 소장 내벽의 주름과 융털은 표면적을 넓히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됐나요? 네. 자, 융털을 반으로 잘라보면 안에 모세혈관이랑 암죽관이 있는데 각각 흡수되는 영양소의 특징이 달랐죠. 모세혈관은 무슨 성? 수용성. 암죽관은 지용성입니다. 그래서 수용성 영양소 보게 되면 녹말이 쪼개진 포도당, 그다음 단백질이 쪼개진 아미노산, 그다음 기타 무기염류, 그다음 비타민 B, C 얘네들은 수용성이기 때문에 융털에 모세혈관에 흡수가 되고 그 다음에 지용성 영양소 그래서 지방이 쪼개진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그 다음에 지용성 비타민인 아덱이 어디로 가냐면 소장 융털의 암죽관으로 흡수가 됩니다. 여기까지 했었죠. 네. 자, 그러면 이제 호흡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흡계는 어떤 역할을 해줄 것 같아요? 세포호흡에 필요한 산소를 그치 공급해주고 그다음 세포 결과 생성된 노폐물인 이산화탄소를 몸 밖으로 빼줍니다. 오케이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보겠습니다. 공기가 이렇게 들어가요. 우리가 코 속에 있는 이 공간을 비강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넓은 공간이에요. 그리고 옆에서는 이 정도지만 그 앞에서 보게 되면 광대뼈까지 다 비강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코로나 검사 해보는 사람 알겠지만 이게 어디까지 들어가지 할 정도로 들어갔다가 뇌까지 찌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죠. 그래가지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강력한 걸로 코를 썩 쑤시게 되면 뇌까지 뚫려가지고 죽을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장난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코에는 뭐가 있어? 코털이 있겠지. 코털을 뽑으면 안 돼요. 코털은 잘라줘야 됩니다. 코털을 뽑으면 여기 뽑은 자리에 상처가 날 수도 있거든. 거기에 세균이 감염이 되게 되면 세균이 감염돼가지고 뇌까지 가가지고 뇌가 손상이 입을 수가 있어요. 알겠죠? 앞으로 그러니까 코털은 잘라줘야 됩니다. 알겠어요? 네. 자, 아무튼 코가 이렇게 생겼고 근데 보통 그 서양인들은 코가 굉장히 선생님처럼 높고 크고 이쁘게 생겼잖아. 아니요, 고마워요. 아무튼간 그런데 보통 바이킹족에서 내려왔단 말이지. 북쪽의 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 근데 왜 그 사람들은 코가 높고 크게 발달하게 됐을까? 추워서. 그치, 맞아, 추워서. 이 차가운 공기가 바로 폐 속으로 들어오면 영향이 크겠죠? 그래가지고 코를 길게 만들어가지고 코에서 열을 좀 제공해줘가지고 공기를 따뜻하게. 그래서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는 역할도 해줘요. 자, 아무튼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기관 그 다음에 기관이 가지로 나눠져요. 그래서 기관지, 그다음 더 작은 건 세기관지. 근데 세기관지 끝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방울 모양의 페포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페포 구조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기체 교환이 여기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럼 표면적이 넓어야 될까, 좁아야 될까? 넓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동그랗게 생긴 것보단 페포처럼 주름이 져 있는 구조가 기체 교환을 좀 더 용이하기 때문에 이렇게 페포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페포 주변에는 기체 교환을 하기 위해서 모세혈관이 약간 망처럼 다 둘러싸고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근데 폐를 그냥 잠깐 보게 되면 왼쪽 폐랑 오른쪽 폐랑 뭐가 다르냐면 왼쪽 폐는 두 겹입니다. 근데 오른쪽 폐는 세 겹이에요. 왜냐면 여기 심장이 바운스 하고 있거든. 알겠죠? 그리고 해부학
인체 해부학을 그릴 때는 항상 이쪽이 오른쪽이고 이쪽이 왼쪽이에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보는 모든 해부학 구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가지고 일단 호흡계는 무슨 역할을 해주냐면 호흡에 필요한 산소를 흡수를 하고 세포 결과 생성된 노폐물인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호흡기의 구성은 코, 기관, 기관지, 폐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자, 기체 교환이 일어나는데 폐는 이렇게 수많은 폐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폐포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장점은 뭐냐면 아까 설명한 대로 폐포에서 기체 교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면적을 어마어마하게 넓혀주는 겁니다. 그래서 폐포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공기와 접촉하는 표면적을 넓혀서 기체 교환이 효율적으로 일어나게 합니다. 자, 기체 교환은 무엇이냐? 말 그대로 우리 몸과 밖에서 기체 교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세혈관 속에 들어있던 이산화탄소가 폐포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고 폐포 안에 들어있던 산소가 모세혈관으로 흡수되는 걸 기체 교환이라고 합니다. 이 세포 안쪽 공간은 몸일까 아닐까? 아니에요. 몸이 아니에요. 몸은 그 두루마리 휴지 기억하면 돼, 알겠지? 그래 폐포는 이렇게 생긴 거야. 이게 몸이라고 하면 폐포는 그냥 이런 구조를 폐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공기가 외부 공기가 왔다 갔다 하니까 여기는 몸이 아니겠지? 좋아요. 자, 아무튼 이제 산소는 폐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이동을 하고 이산화탄소는 어디에서 어디로? 그쵸, 모세혈관에서 폐포로 이동을 합니다. 이게 바로 기체 교환인데 기체 교환이 어떻게 일어나냐? 그 원리를 물어보면 뭐라고 답해야 되냐면 이제부터 배우는 분압차에 의한 확산이라고 배우면 됩니다. 일단 확산은 많이 들어봤죠? 확산은 뭐예요?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그치. 이걸 좀 더 단순화시키면 물질이 그냥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이동하는 현상을 확산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선생님이 여러분 눈에 기체가 안 보인다고 얘기했었나? 기체 안 보이지? 얘기했었어? 그 입김 하면서 막 따뜻한 음식물 쓰레기 얘기했었지. 아무튼 선생님이 기체가 안 보인다고 해가지고 몰래 여기서 방구를 뿜겼어. 그러면 이 방구 냄새가 여기가 농도가 많으니까 물질이 많으니까 어떻게 인상 쓰지 말고 이렇게 점차 퍼져가지. 맞지? 이렇게 물질이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이동하는 현상을 뭐라 그래요? 확산이라고 하고 이때는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따로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저기 구석에 다 몰아놨어.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 점차 움직이다가 다 퍼져 있겠지. 이게 바로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분압차에 의한 확산인데 분압차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기압은 몇 기압이지? 1기압이지. 그럼 이 공기를 구성하는 성분의 78%? 9%는 뭐지? 질소. 그 다음에 한 20% 정도는 산소. 나머지 기타 기체들이 차지하겠지. 그러면 1기압 중에 1기압은 공기 덩어리란 말이지. 그럼 공기의 성분이 뭐 질소도 있고 그 다음에 산소도 있고 그 다음에 기타가 있겠지. 그러면 1기압 중에 질소는 78% 정도니까 대략 0.78기압 정도, 산소는 0.2기압 정도, 나머지 기타가 0.0기압 정도 이렇게 차지를 하거든요. 이렇게 기체의 종류들이 각각 차지하는 압력을 분압이라고 합니다. 이 분압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1기압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네. 자, 그러면 분압이 높다는 얘기는 그 기체가 많다는 얘기야, 적다는 얘기야? 많다는 얘기겠지. 그러니까 분압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한다. 이건 뭐냐? 물질이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이동한다. 확산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분압 차이가 확산이라고 대답하고 이 분압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냥 물질의 양, 농도라고 생각해도 여기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어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분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공기를 구성하는 각각 기체 압력으로 각각 기체 압력을 합하면 대기압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기체는 자신의 분압이 높은 곳에서, 즉 질소의 분압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산소의 분압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산화탄소의 분압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는 이산화탄소끼리만, 산소는 산소끼리만 분압을 확인해 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래서 기체는 자신의 분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데 이거 확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체 확산이라고 하고 이런 분압차에 의한 확산 때문에 기체 교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호흡의 종류에 대해서 배울 건데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건 하나 있었어.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세포호흡. 근데 사실 호흡의 종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외호흡, 내호흡, 그 다음에 세포호흡이 있어요. 자, 외호흡은 무엇이냐면 여기에서 일어나는 거야. 아까 선생님이 폐포 안쪽은 몸이라 그랬어? 몸이 아니라 그랬어?
몸이 아니지. 몸 바뀌지. 그러니까 근데 이 모세혈관은 몸이란 얘기지. 그치? 그러면 몸과 몸이 아닌 곳에서의 기체 교환이 일어나지. 그래서 외부랑 호흡이 일어난다 해가지고 외호흡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외호흡, 호흡계와 순환계 사이의 기체 교환으로 산소는 폐포에서 모세혈관으로,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모세혈관에서 폐포로 이동하는 거. 폐에서 일어나는 기체 교환을 외호흡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나요?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러면 내호흡은 무엇이냐면 순환계와 조직세포 사이의 기체 교환인데 여기 한번 보자. 여기만. 자, 어쨌거나 혈액이, 즉 우리 순환계가 물질을 다 수송을 해주죠. 자, 그러면 여기 혈액에는 이산화탄소가 적고 산소가 많아요. 근데 이 산소를 결국 누가 필요로 하는 거야? 그치. 조직세포. 맞아. 여기 보자. 이 산소는 결국엔 우리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필요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산소를 누구한테 줘? 조직세포한테 주고. 그 다음에 조직세포에 세포 결과 생성된 노폐물이 이산화탄소를 다시 순환계가 받아와야겠지. 그러면 얘도 몸이고 얘도 몸이지. 그럼 몸 속에서 일어나는 기체 교환이지. 이걸 뭐라 그래? 몸 내부에서 일어나는 호흡이다 해가지고 내호흡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래서 내호흡은 무엇이냐면 순환계와 조직세포 사이의 기체 교환으로 산소는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로, 그 다음 이산화탄소는 조직세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이동합니다. 자, 외호흡, 내호흡, 세포호흡 구분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밑에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미리미리 Hg입니다. 이거 뭐의 단위예요? 혈압 잴 때 미리미리 Hg 이거였지. 이거 뭐야? 압력의 단위 중에 하나예요. 알겠죠? 수은 기둥을 몇 미리까지 높이 세울 수 있는 압력이냐. 이거 혹시 뭐 기억은 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얘가 압력의 단위이다. 그 다음에 요 괄호 안에 있는 건 각각의 분압이에요. 산소의 분압, 이산화탄소의 분압.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뭘 볼 거냐면 얘네들 분압을 볼 건데 일단은 조직세포를 거친 혈액이에요. 그럼 조직세포에 거친 혈액은 이 자신의 혈액 속에 있던 산소를 다 조직세포한테 주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받아왔겠지. 자, 요 상태를 나중에 뒤에 배우겠지만 정맥혈이라고 합니다. 숫자만 비교해 볼 거예요. 여기 산소는 40이야.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50이야, 분압이. 자, 얘가 폐포의 모세혈관으로 갑니다. 근데 폐포 안쪽을 보니까 산소의 분압이 100에서 110까지.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40이에요. 그러면 여기랑 이 정맥혈 중에 어디가 더 산소가 높아요? 폐포랑 정맥혈 중에? 폐포. 그러니까 분압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폐포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산소가 이동을 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럼 이산화탄소는 어디가 더 높아요? 모세혈관이랑 폐포 중에? 모세혈관이 훨씬 더 높지. 그래서 여기가 50이고 40이니까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을 합니다. 이게 바로 확산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까지? 두 개가 같아질 때까지.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같아졌어요. 이제 폐포를 지나온 혈액을 보게 되니까 산소 분압이 100으로 올라갔고 이산화탄소의 분압이 40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이 산소를 누구한테 제공해줘? 조직세포한테 제공을 해주는 거지. 자, 조직세포 볼게요. 조직세포는 항상 세포호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계속 소비하겠지. 그 다음에 노폐물로 산소를 계속 소비하겠지. 그럼 이산화탄소를 계속 만들겠지. 그렇기 때문에 조직세포는 산소를 계속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산소 분압이 0에서 40 정도로 떨어지는 거고, 그 다음 이산화탄소를 계속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분압이 한 50에서 60 정도가 되는 거예요. 자, 비교를 해보자. 자, 여기는 산소 분압이 100, 여기는 0에서 40이야. 그러면 산소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해? 모세혈관이랑 조직세포에서? 그렇지.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로 산소가 이동하지. 언제까지? 같아질 때까지. 그래서 여기가 40까지 떨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여기 40이고 여기는 50에서 60이에요. 그럼 어디가 더 높아요? 모세혈관이랑 조직세포 중에? 그치, 조직세포가 훨씬 더 높지. 그래서 조직세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이산화탄소가 이동합니다. 언제까지? 같아질 때까지.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일어나는 게 외호흡, 여기에서 일어나는 게 내호흡인데 결국에는 분압차에 의한 확산으로 기체 교환이 일어난다. 여기를 알고 있으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럼 밑에 표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산소입니다. 그러면 이거 표 좀 편하게 보려면 어디에서 산소를 제공하고 어디에서 쓰는지 보면 돼. 자, 호흡계, 폐포랑 조직세포 중에 어디에서 산소를 제공해? 들이마시지. 그럼 호흡계, 폐포에서 산소를 우리 몸속에 제공해 주겠지. 그 다음에 산소가 어디에서 쓰여? 조직세포. 그치? 그럼 여기에서는 소비하고 여기에서는 제공해 주는 거야. 그럼 제공하는 데서 소비해 주는 데로 이동하겠지?
그래서 분할을 보게 되면 폐포 호흡기가 제일 높고 그다음 모세혈관 그다음 조직세포예요. 그래서 부등호를 그리게 되고 그다음 여기다 화살표를 그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동 방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네. 자, 그럼 이산화탄소 보자. 이산화탄소는 누가 만들어? 우리 몸속에서 조직세포. 조직세포. 그리고 어디에서 빠져나가? 호흡기. 그치, 호흡기에서 빠져나가지. 그럼 여기가 당연히 분압이 높고 여기가 낮겠죠. 자, 그래가지고 분압을 보게 되면 조직세포가 높고 그 다음 순환기, 모세혈관이 높고 그 다음 폐포가 낮아요. 그럼 부등호에다가 화살표 그려주게 되면 이동 방향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호흡기는 끝났고 호흡기에 대해서 질문 있니?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순환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환계는 어떤 역할을 해줘요? 순환기는 혈액을 순환시키기. 혈액을 순환시키는 이유는 뭐야? 영양소랑 그 다음에 산소 운반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 조직세포에 노폐물이 계속 쌓이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이 노폐물도 잘 빠져나갈 수 있게 뭐 호흡계나 배설계로 이동을 시켜주겠죠? 그러기 위해서 순환계가 존재를 합니다. 그 순환계 생각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올라? 심장. 그렇지. 그래서 심장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예요. 자, 혹시 이면지나 뭐 빈종이 같은 거 있니? 없어? 없으면 뭐 어디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가지고 이 심장의 구조를 알면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리지 않고 다양한 문제에 접근할 수 있어요. 한번 보자. 심장을 한번 그려볼 건데 엣지를 추가. 준비됐니? 네. 자, 그럼 이제 심장의 구조를 한번 그려볼 거예요. 이거는 심장의 구조에 대해서 되게 많은 모형이 있지만 이 모형이 선생님이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이 중학교 2학년 때 과학 선생님한테 배운 건데 이걸로 계속 써먹고 있어. 자, 그러면 어떻게 해주냐면 자, 가운데 애매한 여기 선을 하나 그어줍니다. 직선을 하나 그어주세요. 그 다음에 양옆에다가 이거보다 좀 짧은 거 2개를 그릴 거야. 됐어? 그 다음에 심장이 보통 하트 모양으로 생각하지? 그래서 하트를 그려주는데 최근에 이별해가지고 구멍이 난 거야. 너무 슬프지 이렇게. 됐나요? 됐어? 뭐 이 정도로 구멍을 2개 뚫어주세요. 위에다가. 됐어? 여기 끝에는 막혀 있어야 돼. 그런 다음에 이제 심장을 4구역으로 나눌 건데 요렇게 잠깐만. 요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눠주고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도 요 방향으로 넣어줄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판막을 그린 건데 혈액이 역행하는 걸 막아주는데 이따가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됐어? 그리고 심장은 어떻게 웃냐면 항상 방실 웃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가 방실 그 다음에 방실이에요. 됐니? 그리고 그릴 때 항상 여러분들 기준으로 여기 이쪽이 항상 해부학적으로 오른쪽, 이쪽이 왼쪽이에요. 알겠지? 이해됐어? 우리가 이 해부학적 그림을 그릴 때 이쪽은 항상 오른쪽이고 이쪽은 항상 왼쪽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오른쪽이고 여기가 왼쪽인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혈관을 하나 더 이어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뭐라 그러냐면 심장의 오른쪽에 있는 방 해가지고 여기를 그치, 오른쪽에 있는 심장의 방 해가지고 우심방이라고 하고 여기는 오른쪽 심장의 실 해가지고 우심실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왼쪽에 있는 심장의 방이니까 좌심방. 여기 아래쪽에는 왼쪽에 있는 심장의 실이니까 좌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뭘 그려줄 거냐면 얘를 좀 옮겨야겠다. 자, 뭘 그려줄 거냐면 여기에 폐,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는 온몸,
온몸인데 조직세포라고 표현합니다. 조직세포. 여기까지 됐나요? 그 다음에 빨간 펜, 파란 펜이 있으면 참 좋아요. 일단은 파란 펜이 있으면 파란 펜을 들고 뭘 할 거냐면 혈액이 온몸의 조직세포를 거쳐왔어. 그러면 아까 혈액이 뭘 해준다고 했냐면 산소랑 영양소를 조직세포한테 공급해주고 조직세포에 있던 노폐물,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노폐물을 받아온다고 했지. 그러면 이 조직세포를 통과한 이 혈액은 산소가 많을까 적을까? 적고 이산화탄소는 많겠지. 그 혈액을 뭐라 부르냐면 정맥혈이라고 하는 거야. 혈관의 종류가 아니라 혈액의 종류예요. 그러니까 산소가 적고 이산화탄소가 많은 혈액을 뭐라 그러냐면 정맥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몸을 거친 이 혈액은 산소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심장으로 여기 들어갑니다. 우심방으로. 됐나요? 얘들아 잠 깨고 좀만 하면 할 수 있어. 자 근데 이제 얘 혈액의 이름을 외워줄 건데 얘는 어디로 들어가냐면 심장으로 들어가정. 심장으로 들어가정. 그래서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 이름을 뭐라 그러냐면 정맥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심장으로 들어가정. 정맥. 근데 이게 온몸을 거친 혈액이 들어오지. 그러니까 얘를 이름을 뭐라 그러냐면 큰 정맥 해가지고 대정맥이라고 하는 거야. 여기까지 됐니? 자, 그 다음에 우심방으로 들어온 혈액은 어떻게 되냐면 우심실로 들어갔다가 이 혈관을 빠져나와서 폐로 들어갑니다. 됐나요? 어디로 출동해? 그치, 폐로 출동하지. 심장에서 출동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심장에서 나가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의 이름을 뭐라 그러냐면 동맥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나요? 이 피 색깔이랑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동맥이야, 동맥. 자, 얘를 동맥인데 어디를 향해서 출동하지? 폐. 그러니까 이름이 뭐야? 폐동맥인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 혈액은 폐를 거치죠? 폐를 거치면 폐에서 뭐가 일어나? 기체 교환이 일어나지. 그래가지고 여기에 있던 이산화탄소가 밖으로 빠지고, 그치? 산소가 들어오겠지. 그러면 폐 모세혈관을 지난 이 혈액은 산소가 많아질까 적어질까? 많아지고, 그 다음 이산화탄소는 적어지겠지. 그런 혈액의 종류를 동맥혈이라고 합니다. 동맥과 정맥, 동맥혈과 정맥혈은 달라요. 동맥, 정맥은 혈관을 구분하는 거고 동맥혈, 정맥혈은 혈액을 구분하는 거야. 됐지? 자, 그러면 폐를 거친 혈액은 산소가 많아지겠죠? 맞지? 얘를 그래서 동맥혈이라고 합니다. 동맥혈이 어디로 들어갔정? 심장으로 들어가정. 그러니까 얘는 동맥이야, 정맥이야? 정맥. 심장으로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방향 표시해주면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심장으로 들어가정. 근데 어디에서부터 왔어? 정맥이긴 한데 어디에서 왔어? 그렇지. 그래서 얘를 폐정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좌심방으로 들어온 혈액은 좌심실로 갔다가 다시 출동을 합니다. 근데 이 출동을 하는데 어디로 출동하냐면 온몸으로 출동을 해요. 그러니까 온몸으로 출동을 해. 여기까지 됐지? 그러니까 동맥이야, 정맥이야? 동맥 출동합니다. 심장에서. 그러니까 얘가 쓸데가 없네. 이렇게 동맥이에요. 근데 온몸으로 가니까 동맥이 얇겠어, 두껍겠어? 두껍지. 그러니까 크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뭐라 불러? 대동맥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자, 일단 혈액의 종류, 온몸을 거쳤으니까 얘가 정맥혈이고, 그 다음에 폐를 거쳤으니까 산소가 많아져서 동맥혈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래서 뭐 이런 거 물어봐. 폐동맥에서 동맥혈이 흘러요, 정맥혈이 흘러요? 폐동맥이세요? 정맥혈. 그렇지.
이거 그냥 통으로 외우면 헷갈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그리고 이 그림 자체를 이해하면 어디에서 동맥혈, 정맥혈 흐르는지 헷갈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이제 순환을 두 개로 나누어 볼 건데, 심장에서 순환의 시작은 보통 심실로 합니다. 왜냐하면 심실이 굉장히 근육이 크고 두껍기 때문에 여기서 펌핑하는 게 굉장히 세요. 그러니까 됐지? 자, 그러면 우리 순환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폐를 거쳐서 다시 돌아오지. 심장에서 나갔다가 폐를 거쳐서 다시 심장으로 들어오죠. 그 얘를 폐순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좌심실에서 나가가지고 우리 온몸을 거쳐서 다시 심장으로 들어와. 몸이 한자로 체지. 그래서 얘를 체순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심장의 순환은 폐순환과 체순환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시작은 심실이라고 했으니까 폐순환의 시작은 우심실에서 폐동맥을 거쳐서 폐에 있는 모세혈관을 거쳐서 다시 폐정맥으로 들어와서 좌심방으로 끝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몸을 한 바퀴 도는 체순환은 좌심실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대동맥을 거친 다음에 온몸을 거쳐서 다시 대정맥을 통해서 우심방으로 들어오는 게 끝이에요. 여기까지 됐나요? 다시 정리하면 온몸을 거친 세포는 산소가 적고 이산화탄소가 많으니까 정맥혈이라고 불러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이 정맥혈이 대정맥을 통해서 우심방으로 갔다가 우심실로 갔다가 폐동맥을 통해서 폐로 갑니다. 그럼 폐에서는 기체 교환이 일어나니까 혈액 속에 산소가 많아지고 이산화탄소가 적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동맥혈이라고 하고, 동맥혈은 좌심방으로 들어와서 좌심실로 갔다가 다시 온몸으로 갑니다. 이런 순환을 계속 거치는 거예요. 이해됐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림 계속 연습하면은 심장의 구조나 순환, 혈액의 종류까지 다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럼 얘를 글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환계, 호흡계와 소화계 사이에서 들어온 산소와 영양소를 조직세포로 운반을 하고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호흡계와 배설계로 운반을 합니다. 자, 구성은 심장, 혈관, 혈액, 그 다음에 림프관이 있는데, 림프관은 우리 몸에 혈관 말고 또 다른 액체가 흐르는 관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주로 언제 나오냐면 면역계 할 때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심장, 혈관, 혈액, 림프관까지 다 순환계에 속한다. 자, 그럼 이제 혈액의 순환에서 이제 혈관의 종류, 순환의 종류, 혈액의 종류 여러분들 이제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혈관은 크게 동맥과 정맥, 모세혈관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자, 동맥, 심장에서 출동하는 거야. 그러니까 심장에서 혈액이 나가는 혈관을 동맥이라고 하고, 자, 정맥은 심장으로 그렇기 때문에 심장으로 혈액이 들어오는 혈관을 정맥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모세혈관은 무엇이냐면 결국 동맥과 정맥을 연결하는 그물 모양의 얇은 혈관인데, 이 모세혈관들이 온몸에 뻗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물질 교환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혈관에서 혈액과 조직세포 사이에 물질 교환이 수행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럼 문맥이라는 단어가 하나 나와요. 나중에 강문맥이 하나 나오는데, 봐봐. 일단 모세혈관과 동맥, 정맥은 어떤 느낌이냐면, 동맥이 있어요. 그 다음에 모세혈관으로 막 나눠져. 그 다음에 다시 정맥으로 해가지고 다시 심장으로 들어와. 그러니까 동맥, 모세혈관, 정맥 이런 순서라고 하면, 이 문맥은 무엇이냐면 모세혈관이 있어. 그 다음 얘가 다시 모였다가 다시 모세혈관으로 가요. 이렇게 모세혈관과 모세혈관 사이를 이어주는 큰 혈관을 그냥 문맥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나중에 기억해야 될 문맥은 간 문맥 하나밖에 없습니다. 알겠나요? 근데 이 문맥의 특징이, 얘는 뭐 동맥도 정맥도 아닌데 사실은 근데 특징을 보면은 정맥과 유사합니다. 혈관의 특징이. 알겠죠? 자, 그래서 문맥, 위, 장, 비장, 담장, 체관을 거친 산소가 부족한 혈액이 간으로 흘러 들어가는 큰 혈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간문맥 하나만 배울 거예요. 근데 혈관의 특징이 정맥의 특징을 가지는 거야. 그래서 모세혈관과 모세혈관을 이어주는 큰 혈관을 문맥이라 한다.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순환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자, 폐순환과 체순환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요 깔끔한 그림으로 보게 되면, 자, 폐를 거쳐서 다시 심장으로 들어오는 게 폐순환입니다. 그래서 우심실에서 폐동맥을 거쳐가지고 폐에 있는 모세혈관을 거친 다음에 다시 폐정맥을 통해가지고 좌심방으로 들어오는 거. 이게 무슨 순환? 폐순환의 목적은 뭐예요?
기체 교환입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몸 밖으로 내보내고 산소를 들여오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심실에서 폐동맥을 거쳐서 폐포의 모세혈관으로 거쳤다가 다시 폐정맥 좌심방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폐에서 산소를 공급받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요. 됐나요? 자, 그럼 체순환 보도록 할게요. 자, 체순환은 우리 온몸으로 산소를 제공해주고 다시 이산화탄소를 받아오는 역할을 하는데 좌심실이 시작입니다. 좌심실에 있던 혈액이 대동맥을 통해 가지고 우리 온몸에 있는 이 모세혈관으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일을 해주냐면 이 조직세포와 기체 교환뿐만 아니라 영양소와 노폐물들도 노폐물과 영양소들도 계속 교환을 해주는 거예요. 됐나요? 그리고 온몸을 거친 혈액이 다시 대정맥을 통해 가지고 우심방으로 들어옵니다. 자, 목적은 뭐야? 조직세포한테 뭐를 공급해? 산소를 공급하고 그 다음에 영양소도 공급하고 그 다음 조직세포에 생성된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노폐물들을 받아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체순환, 좌심실에서 대동맥에서 온몸의 모세혈관에서 대정맥에서 우심방으로 다시 들어오고 목적은 뭐냐면 온몸의 조직세포에서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해주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받아오는 역할을 해줍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혈액의 종류에 대해서 해볼게요. 혈액의 종류는 동맥혈, 정맥혈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동맥혈은 산소가 많아요, 적어요? 많고 그 다음 이산화탄소는 적습니다. 그 다음 정맥혈은 그렇죠. 그런 혈액들을 동맥혈, 정맥혈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래서 혈관의 종류와 혈액의 종류는 다른 겁니다. 자, 그러면 혈액을 원심 분리하면 어떻게 되냐? 피를 뽑아가지고 원심 분리를 하게 되면 아래 고체 성분이 가라앉고 그다음 액체 성분이 뜹니다. 액체 성분의 대부분은 물이에요. 그리고 기타 그다음에 단백질들이 있는데 이 단백질에서 가장 많은 건 우리가 앞으로 면역계에서 배우게 될 항체가 제일 많습니다. 자, 혈구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 혈액의 기능은 무엇이냐면 영양소, 기체, 호르몬, 노폐물들을 다 운반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응고와 방어작용인데 방어작용은 아까 얘기했던 항체를 이용해서 주로 하는 거고 응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상처가 났어. 피가 흘러나오지. 이 피가 흘러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혈관에 구멍이 났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구멍을 막지 않으면 될까 안 될까? 막아줘야겠지. 그때 어떻게 해주냐면 적혈구들이 이것들이 응집이 돼가지고 딱지가 생기는 거야. 그 딱지가 생기는 현상을 응고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래서 우리 몸에 출혈이 계속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자, 그럼 이 산소랑 이산화탄소는 어떻게 정확히 이제 운반이 되냐? 산소는 적혈구에 의해 가지고 폐에서 조직세포로 운반이 되고 이산화탄소는 적혈구뿐만 아니라 혈장을 통해서도 같이 운반이 됩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혈장과 적혈구에 의해 가지고 조직세포에서 폐로 운반이 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고생했어요.